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오늘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두 후보의 대화 전체를 공개하면서 회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된 건데요. 만남 전부터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정체가 뭐냐? 유령과 단일화를 하려는 거냐며 서로를 공격한 두 후보는 결국 입장차만 드러낸 채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는 못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사랑제 뒤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한 횟수를 세어봤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며 손짓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여러 명의 후보들과 3차까지 경선을 거쳤는데 갑자기 청구서를 내미냐며 맞받았습니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입당부터 하라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경쟁을 벌인 뒤 다음 주 수요일 토론과 목금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결국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2차 회동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건승을 기원한다며 서로를 껴안고 회동을 마무리했고 다시 언제 만날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한 2차 회동을 두고 서로의 욕심만 내세운 도돌이표 말싸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하냐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중계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한덕수 후보를 불러들인 김문수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생중계로 서로의 입장차만 거듭 확인되고 지지자들의 고성과 항의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갈등만 더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상대와 맞설 땐 대결 방식은 물론이고 때와 장소도 중요하다는데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한 회동이었을까요? 국회 사랑제 앞 회동 장소로 향하는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열했습니다. 소속당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도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희들의 이 호소를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단일화 협상을 끝내고 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손팻말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대화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하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22번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압박했고 김문수 후보는 왜 입당하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회동은 첫 회동과 달리 모든 내용이 공개됐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후보 측이 국회 사랑제 뒤 야외 테이블 공개된 장소를 제안하며 벌어진 상황인데 비공개 1차 회동 이후 설명이 엇갈리며 뒷말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사상 초유의 공개 회담이다 보니 속 깊은 얘기보다 원론적인 얘기만 평행선에 달렸고 지지자들의 고성은 끼어들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국민을 일종의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초유의 생중계 회동으로 극적인 효과도 누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부각되면서 다음 회동을 기약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예,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은요. 네. 점점 어떤 파열음이 뭐 이거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두 번째 만남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예. 조금 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파열음의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 라고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8시 30분쯤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당원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선출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대한 권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행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손을 떼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고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한덕수 후보도 알고 계셨냐. 뭐 이런 반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지도부와 전면전까지도 이제 불사하겠다라는 목소리였던 것 같고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 원래 이제 오늘 오후에 양자 간에 이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토론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불참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오후에 잡아놨던 양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네, 뭐 한 사람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는 뭐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직후에 당에서 토론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이제 끝났는데요. 한 40여 분 정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4시 30분경부터 만나서 야외에 공개된 현장에서. 그래서요. 왜 그랬을까요? 시끄럽고 왜 하필 그런 데서 단일화 협상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 그 생중계를 했습니다. 국회 이제 한 커피숍에서 이제 야외 테라스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방송 카메라들이 다 이제 와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테이블을 두고 이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 협상이라고 해야 될지 뭐 대담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사람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전혀 아니었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국민의힘 계열 혹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유튜버들도 현장에 많이 왔었고 뭐 응원하겠다고 온 이제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뭐 김문수 화이팅이라든지 뭐 한덕수 후보 지지 마세요 뭐 이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두 후보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자체가 좀 집중해서 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뭐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데서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어떤 둘이 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상으로 보면은 아마도 두 후보가 서로 가리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뭐 국민들한테 다 이제 공개를 하겠다.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덕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어제 그 두 사람의 대담이 있고 나서 만남이 있고 나서 진위를 왜곡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불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게 뭐 어느 쪽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든지 간에 사실은 정치 그 일선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화 협상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의 이제 문구를 정하는 작업에서부터 굉장히 좀 세밀하고 예.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협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후보자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런 협상을 제대로 하는 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예.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 그렇습니다. 결국 예. 양쪽에서 자기 입장을 지지층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일종의 보여주기용 뭐 이제 미디어 쇼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어진 얘기들도 보면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자. 오늘 내일 안에 단판을 짓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왜 당에 입당도 안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러자 이제 또 한덕수 후보 쪽에서 후보님도 김문수 후보님도 22차례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보고 내가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에야 경선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서 뭐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의 어떤 문법에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항의를 하면서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 나왔을 정도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격한 그런 뭐 대담이 좀 오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했죠? 한 45분 정도 좀 이어졌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45분을 했는데요. 저는 잠깐 한 5분 봤거든요. 네. 그 5분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 예. 그 정도만 보셔도 되는 게 예.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겉도는 계속 같은 느낌. 얘기가 반복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겉도는 거는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안이 도출이 되거나 뭐 공동 기자회견을 뭐 이어서 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확인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네.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갖고 예. 본격적인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이제 토론회를 그때쯤 준비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예.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11일 이후에는 그런 식의 단일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11일까지 단일화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나는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공전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내용보다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은 저렇게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사실은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기존의 뭐 제3지대 출신이라든지 혹은 뭐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습관처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치 일선에서 어떤 협상을 할 때는 네. 그게 뭐 공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내주고 받을 것이냐, 주고 받는 어떤 선을 정하는 문제고요. 그게 결국 이제 정책 협상의 묘인데 그걸 꼭 다 보는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다 보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서로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없어지는 거라서 예.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무슨 뭐 밀실 협상이니 뭐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를 나눈다느니 이런 식의 이제 공세가 실질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오늘 두 사람의 이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보게 되지 않았나. 정치적 협상을 제대로 할 거면 두 사람이 혹은 두 세력이 하고 나서 결과를 국민들 앞에 좀 그렇습니다. 드러내 예.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피로감만 좀 높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예.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이게 토론회가 아니고 단일화 협상 아닙니까? 그걸 다 공개해서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외교 협상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양새를 보니까 이제 양측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거의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명백해지고. 그렇다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결국 날짜입니다. 예. 이제 11일, 5월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요. 11일을 넘기게 되면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혹은 뭐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예. 거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 동원의 문제 혹은 뭐 인력 동원의 문제 등등에서 제2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로서는 끝까지 완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단일화 협상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는 11일 이전까지 끝나야 된다. 네. 라는 입장을 이제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거고요. 다만 좀 여기서 제가 비평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덕수 후보는 지금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온 정치인이 아니고 한 일주일여 전에 갑자기 뛰어든 전직 국무총리거든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의 직을 내던지면서 이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될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 직위를 내던지면서 했었던 말은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네. 중차대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던진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무총리직을 수행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더 그만큼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사람이 기호 2번을 못 달면 그냥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국민의힘 후보로서 자금상의 어떤 지원이나 인력상의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완주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국무총리를 던졌던 그 결기는 혹은 위기의식은 어디서 온 거냐? 일주일 만에 그게 없어져 버린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당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할 것이다.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상대 당에다가 다 당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러낸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측의 논쟁이 있을 때는 일방적인 한쪽 편만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다. 이 당의 대선 후보다. 이 당의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 당연이라고 관련해서. 이거는 명분상으로도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인 상대 당의 공식 대선 후보를 마주한 자리에서도 당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협상 파트너인 상대당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그거와 관련해서 일주일 뒤에 협상을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지켜보면서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이 지경인데 국민의힘 어떤 중진들은요. 강제로 후보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기괴한 상황입니다. 자기 당이 지난 5월 3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한 사람이 이제 김문수 후보거든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당의 지도부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 편을 들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